이재명의 책사로 알려진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측근들과 긴 회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MBC 기사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대선 직전 백악관 고위 관료가 한국의 대선 후보의 핵심 인사를 만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알렸습니다. 서로 조기에 만나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내용을 백악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트라이래터럴 한미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정을 보세요. 뭔가 상당한 성과를 얻어온 사람의 표정이죠. 기사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한국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협상 시한도 90일 유예 기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 오이지랑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협상 시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꼼꼼히 보고 판단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업 외에도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민감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며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전략 대상임을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민감한 관세와 조선업 그리고 기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긴 회동을 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대통령을 이재명 후보로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더구나 긴 회동치고는 브리핑 내용이 몇 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개된 내용보다 상당히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덕수가 가장 불편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한덕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국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국힘 지도부는 결국 김문수 후보직 박탈로 결정을 냈습니다. 한덕수 입당 및 후보 등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이거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가 상당히 지지율이 높고 후보 자격까지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 한덕수는 지지율이 가파르게 떡락 중이고 아무리 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후보를 고르라면 바로 한덕수입니다. 절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어 보이는 후보 중에 한 명. 그런데 국힘은 왜 떡수로 무리하게 가는 걸까요? 예상대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언론 지형을 보니 예상 밖 국힘을 공격하고 있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국힘 조경태는 당 지도부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리고 한동훈은 후보 교체에 대해서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누가 그런 권한을 줬나라며 팩폭을 날렸고요. 안철수 또한 한덕수 무소속 출마해라.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의 지름길이다라며 보시는 것처럼 쏟아진 기사는 다수가 국힘과 한덕수를 향한 비판 기사가 쇄도했습니다. 더구나 홍준표, 한동훈 지지층에선 이번에 이재명을 뽑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 가장 큰 격차로 패배하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국민을 언급하며 이래야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영세, 건성동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들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원내대변인 김지호 위원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김문수 후보 측의 어떤 그 가처분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상 사법부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 아닙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게 시간 문제인데 이러니까 제가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한덕수가 누굽니까? 윤석열이 정말 최애하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저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 탄핵까지 당했고 마지막에 권한대행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네. 헌법재판관 자기가 대통령 2명 임명하고 그 위헌적인 행태를 한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야.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덕수 사실 당선 가능성 없어요. 이제 이 내란 잔장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사실 이런 말을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아니라면 사실상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로서 대민 접촉조가 많고 저들은 이번에 정말 갖은 똥바가지를 써도 이겨야 된다면 한덕수를 저렇게 무리하게 내세울 정도로 뭔가 힘을 썼다면 남은 건 정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도 그렇고 후보 측도 그렇고 저희가 다 대동단결해서 긴장해야 될 때가 정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친윤 현 지도부가 당권 때문에 한덕수를 지지하고 뭐 이렇게 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봐요. 저는 이 당권파들이 한덕수를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 그럴 가능성도 아주 높게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도가 조이대 희대의 판결이죠.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런데 이자들이 저는 이번 주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김문수 후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결국은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까지 만들어냈다? 이것은 한덕수가 후보되는 게 초읽기고 그럼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 방법은 솔직히 현 지지율로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덕수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꿈꾸고 있는 흉계는 유력 후보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뿐이 없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흉계를 꾸밀 수 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 일반 사회에도 없는 일이 사법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 친윤 의원들은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밀어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 무슨 에너지가 있냐 이 말이죠. 내란 잔당들이 다 이제 앞으로 붙잡혀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지금 2판 4판인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나 감옥 간다, 나 패가 망신한다, 햇볕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닐까요? 제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러면 여기서 더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야 두꺼비 진 내려라. 국정원에서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km 사거리 그 유효 사거리가 가능한 저격용 라이플 총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쪽 러시아제가 제일 그게 밀수된 사실을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조사하고 있다. 근데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시기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암살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영화에서 보면 다 적용용은 그런 거죠.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진짜인데? 진짜일 수 있겠는데라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경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 2km 밖에서 저격하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제가 얘기한다고 뭐 듣지는 않겠지만 유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예, 유세를. HID에서 이제 제보 받아서 3번을 이제 제보를 전달을 드렸는데, 저 2kg 이 저격총은 이제 그건 못 들었고, 저격용 총 얘기는 이제 해서 다 전달은 드렸고, 경호처에서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거예요. 보면, 악수하고 뭐 근거리에서 뭐 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한 경호 요원들이 다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트럼프의 지붕에 올라가서 원거리에서 조준 사격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자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할 때 기본으로 얼굴을 중심으로 1m를 원격에서 다 방어하는 그 시스템을 커맨드 포스트에서 CP에서 다 제어를 하고 적외선 카메라, 자외선 카메라 이런 걸 다 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잼이 걸릴 때 휴대폰이 갑자기 안 되게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원격에서 조정하고 하는 걸 다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 전파 교란, 전파 교란을 다 하는 거고 이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경호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까지 그 김성훈 때 했던 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부분 지금 이 부분은 경찰 저기로만 다 막기가 어려우니 그렇겠죠. 예, 이 기간에 6월 3일까지 본후보 등록하면 여야 후보 공이 그건 누구만 또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공이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요 원거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태까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제 밤 부로는 야 이거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겠는데 정말 그 생각이